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단어는 센수투 1단원 함수의 극한 C단계 실력 고치기 115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해서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죠. fx. 자, 근데 마이너스 1, 음수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조금 정리해서, 그래서 f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그래서 fx 대신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이 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우극한이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에서의 좌극한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는 f 함수에서 1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이죠. 근데 앞에 부호가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 fx, 이 값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에서의 좌극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네, 116번 문제. 자,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고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f 2분의 7, 그러면 2분의 7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당연히 2하고 3해서 2개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함수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값에다가 2를 대입했으므로 2 곱하기 2에서 이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7보다는 당연히 4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x는 2였으므로 2분의 1이 바로 g 2분의 7 값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8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8에서의 좌극한이죠. 어찌됐든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8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2하고 3, 그 다음에 5, 7에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f 8값은 4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은 f8은 3, 그 다음에 이 값은 4분의 1. 그럼 그때 x는 fx가 4였으므로 x는 8보다는 크다. 밑에는 x는 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8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러면 8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 값은 4로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8보다 조금 작을 때죠. 그래서 그때 이 베타 값은 당연히 4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베타분의 알파 값은 4분의 1분의 4해서 16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문제. 함수 fx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은 fx는 자,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두 가지로 조금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가
n, 다시 말해서 n은 정수일 때죠. 자, 그러면 fn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n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이 정수일 때는 함수값은 항상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x값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는 가우스 x값은 n이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x값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씌었으므로 가우스 빼기 x값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fx 값은 n 플러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fx 그래프는 일부분만 그릴게요. 만약에 n값이 0이었으면은 함수값은 0이죠. 정수기 때문에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정수니까는 1, 그 다음에 2도 정수니까는 2,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자, 근데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도 비어있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자, 그럼 우선은 기억 조건, 치역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0 두 개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당연히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겠죠. 근데 불연속인 구간은 존재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근데 디귿 조건, 자, 그러면 디귿 조건이 의미하는 게 바로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x는 n에서의, n은 정수, 그러면 정수 구간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데 fn이라는 그 함수값은 0이죠. 그래서 이 둘은 절대 같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은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기역과 니은에서 두 개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118번 문제. 다음 두 집합에 대하여 fa 값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우선은 위에 있는 요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인수분해 요식이 되면은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가 0이다.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2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x값의 범위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승임은 이렇게 수위선 끊고, 자, 우선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익선 그어주시고 x는 1, 그 다음에 x는 2점. 자,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없어야 되겠죠. 누구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범위에서. 그래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1하고 2하고는 요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3값이 1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또는 이렇게 수익선 그어주시고, 이번에는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도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 1하고 2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2보다 크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또는 a 값이 2보다 클 때는
FA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는 0, A가 마이너스 2 또는 2보다는 클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소의 개수가 이제는 한 개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X 그어주시고 1하고 2.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한 개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범위 안에는 겹치는 원소가 1, 한 개 존재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3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겹치는 원소가 또 한 개가 되기 위해서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안에는 2가 한 개 겹치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겹치는 거 한 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FA는 1이죠. 그래서 A값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또는 A값은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겹치는 원소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요 안에는 1하고 2 원소 겹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FA는 2점. 그래서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방금 구했던 요 식들을 토대로 해서 FA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A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다 조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 Y축 정확하게는 A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A축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2.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FA 값은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2보다 클 때는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기억 조건 A는 1에서의 극한값이 2로 존재하는지 묻고 있죠.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1에서의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1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조건 2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러면 2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2 값은 2일 때의 함수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1이죠. 당연히 f2가 극한값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이번엔 합성함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묻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으로 먼저 나눠서 계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조건, 그래서 리미트,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부터 f 합성 fa인.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은 0이죠.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그래서 f0 값을 구하므로 f0 값은 당연히 함수값 2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극한 f 합성 fa인.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은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f1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 값도 당연히 2가 되므로 합성함수에서의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은 2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19번 문제. 다음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 fx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축 끊고 y축. 자,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조금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0이 되는 x값은 0일 때죠. 그래서 0 대입해주면 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V자로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V자로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기형이 바로 Y는 fx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우스 X 그래프죠. 그래서 가우스 X 그래프는 X축 끊고 그래서 가우스가 이제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범위를 정수 범위로 일단 나눠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당연히 가우스 지어주게 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가우스 지어주게 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지어주게 되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보다는 2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계단 형식으로 반복되는 그래프가 바로 가우스 그래프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gx 그래프. 자, 그럼 우선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gx분의 1. 자, 그럼 이 값은 x분의 1을 선생님이 t로 치환을 시킬게요. 자, 그럼 리미트 그러면 t 값은 x가 1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럼 x값은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9 이런 식으로 조금 계산시키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은 1보다는 큰 값이죠. 그래서 1에서의 5극한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팀.
자, 그럼 그래프를 보고 1에서의 오극한, 당연히 이 값은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k에서의 오극한 g합성 fx 값이 요거 계산시켰더니 1이었죠. 1이 되는 그때의 k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x에서 그 극한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1에서의 오극한일 때가 바로 1이 되죠. 그래서 fx는 x가 k에서의 오극한일 때 fx는 1에서의 오극한이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에서의 좌극한일 때도 마찬가지로 1이죠. 그래서 fx는 x가 k에서의 오극한일 때 fx 값은 2에서의 좌극한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fx가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값이 1 되는 값 기본으로, 그럼 요 값은 절대값이가 2일 때죠. 또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k에서의 우극한일 때죠. 그래서 k에서의 우극한. 만약에 k 값이 2였다면은 k에서의 우극한은 1이죠. 근데 1보다 조금 큰 곳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fx 값은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k 값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fx가 2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럼 fx 함수값이 일단 2가 될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3, 이 값은 플러스 3. 자,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k에서의 우극한일 때, fx는 2에서의 좌극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면은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은 2죠. 근데 2보다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5 문제. 두함수 fx, gx가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가조건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쌤이 양변을 x로 나누고, 그럼 x분의 fx, 양변을 gx 플러스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x 플러스 2분의 gx 마이너스 2.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땐 x분의 fx의 극한값을 나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질 땐 x분의 fx는 gx 플러스 2분의 gx 마이너스 2. 근데 0에서의 gx의 극한값이 1이었으므로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x분의 fx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분모 분자를 선생님이 요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x 빼기 x분의 fx 분의 1 플러스 x분의 fx 곱하기 gx. 자, 그럼 이 당연히 수렴 조건이죠. 0 가까워졌으므로 0 수렴,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수렴. 그래서 분모는 3분의 1 수렴, 분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이므로 1 빼기 3분의 1, 3분의 2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21번 문제.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알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a에 대한 극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무조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우선은 이 값이 0이 되는 x값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럼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3a, 2a 플러스 a, 그러면은 a는 다 없어질 거고요. a에 1x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1 빼기 1, 0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또 0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1로 조리제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갈로 풀고 빼기 3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뒤에는 a 플러스 2. 그래서 1로 조리제법. 그래서 1, 1 빼기 3a 빼기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근이므로 당연히 x는 1이 될 거고요. 또는 요식은 이제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a분의 2분의 3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a제곱 빼기 4ac심으로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근을 알파라고 했으므로 알파 값은 음수일 때죠. 그래서 2분의 3a 마이너스 루트 9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극한값 구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땐 그래서 2분의 3a 마이너스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위에 있는 분자의 부호 반대를 곱함으로 당연히 이제 합차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a 제곱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식 적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밑에는 2 곱하기 3a 플러스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 그래서 2도 이렇게 한번 약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를 이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a죠. 그래서 a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a가 무한됨. 일단 정석풀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그래서 9 플러스 a분의 4 플러스 a제곱분의 8 위에는 마이너스 2 빼기 a분의 4점. 그래서 a가 무한대로 갔으므로 0수렴 0수렴. 그래서 분모는 3 플러스 루트 9이므로 6수렴이죠. 분자는 0수렴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수렴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2번 문제.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밑에 있는 요 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식의 모양을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 그럼 선생님이 f 합성 fx 밑에다가 fx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곱하기 다시 분자에다가 fx 밑에는 2x제곱 빼기 x 빼기 1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앞에 있는 요식부터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 fx분의 fx 자, 그럼 선생님은 fx를 t로 치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자, 그러면 t 값은 어딜 향해 가야 되냐면은
0을 향해 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요 식에서 fx가 0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인데 0 아닌 값 수렴이므로 f0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인데 또 0 아닌 값 수렴이므로 f1 값 또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럼 f1 값은 0이죠. 그래서 t 값은 당연히 0에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t로 치환시켰으므로 t분의 ft,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역수치해주게 되면 똑같이 1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식의 수렴하는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번에는 2x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fx, 당연히 요 식은 1 대입했으므로 3분의 1 수렴, 뒤에 있는 요 식은 주어져 있는 식의 역수 형태죠. 그래서 2분의 1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의 극한값은 1 곱하기 6분의 1에서 정답은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문제. 자, 최고차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극한식을 만족시킨다.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극한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 만약에 fa 값이 0이 아니었다면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fx 플러스 x 빼기 a 분의 fx 마이너스 x 빼기 a의 극한값은 0 되고 0 아닌 값 수렴이므로 둘이 같은 값이죠. 그래서 fa분의 fa 수렴이라서 1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수렴하는 값이 1이 아니고 5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fa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x는 2차 함수죠. 그래서 a를 넣었더니 0이 됐으므로 x-a를 인수로 가지겠습니다. 그 뒤에는 x 빼기 b 이런 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요 식을 다시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 곱하기 x-b 플러스 그 다음에 x-a분의 x-a x-b 마이너스 x-a.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x-a이기 때문에 x-a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b 플러스 1분의 위에는 x-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를 대입했으므로 a-b 플러스 1분의 a-b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겠죠. 그럼 이 수렴하는 값이 5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5 곱하기 a-b 마이너스 1 3 곱하기 a-b 플러스 1. 그래서 a-b를 할목분모로 보시고 그럼 5 곱하기 a-b 마이너스 5는 3 곱하기 a-b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2 곱하기 a-b 값은 8이 되죠. 그래서 a-b는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가 0이 되는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고 했었죠. 사실 이 값이 0 되는 그때 x값은 a 또는 x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결국 a라고 두면 될 거고요. 베타 값을 b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 빼기 b가 4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값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이므로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4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n값이 1일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이 값이 6에 수렴하죠. 자, 그러면 분모는 지금 현재 2차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6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2차의 개수는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fx 빼기 3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은 6x 제곱하고 뒤에는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x는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n값이 1이었으므로 x분의 fx가 4수렴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가 0인데 수렴이므로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 0값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으므로 f0 값은 b점, 그래서 b 값은 0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뒤에는 플러스 ax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요 위에다가 대입해서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x는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약분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 적어주시게 되면은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그러면은 0 대입했으므로 a 수렴인데 그 값이 4에 수렴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 값은 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fx가 한 개 완성되죠.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를 조금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식은 분자에 있는 분자에 다시 해서 fx의 최저차수가 n차고 그 다음에 그 최저차의 개수가 4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n값이 1일 때죠. 그래서 fx의 최저차수는 1차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4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이쪽에 조금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n값이 2일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됨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수렴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의 제곱분의 fx는 4.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는 이제 3차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3차의 개수는 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 값은 6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될 텐데 문제 보시게 되면은 0에 가까워질 때 아까 위에서 fx의 최저차수는 2차고요. 그 2차의 개수가 4가 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는 1차하고 상수를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fx는 10x 세제곱 플러스
a-3x제곱. 근데 2차의 최저 차이 개수가 4가 돼야 되므로 a 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fx 값은 10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n값이 3일 때부터 할 텐데 n값이 3이 되는 순간 여기 있는 값은 4차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fx가 4차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n값이 3 이상일 때는 결국에는 fx의 차수는 여기 있는 분모의 차수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fx는 6x n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차수는 n차죠. 그래서 x의 n 플러스 1 다음 차수가 바로 x의 n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차의 개수가 4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로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fx식은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1의 최대값,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에서 나온 f1 값은 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나온 11이죠. 11.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나온 f1 값은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서 나온 f1 값은 1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14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가 1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겠죠. 그래서 우선은 좌변에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2-1 플러스 x분의 x식의 극한값부터 먼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요 식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x는 식정리 유식이 되면은 1 플러스 x분의 위에 그대로 1 플러스 x, 그러면 식변화 얻기 위해선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1 빼기 1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식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했으므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땐 2-1이므로 1이죠. 그래서 g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 구유식이 되면은 x가 무한대죠. 그럼 뒤에 있는 이 값은 당연히 0 수렴할 거고요. 근데 요 전체 값은 1 수렴 되겠죠. 근데 플러스이니까는 1에서의 우극한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g함수에서는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극한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식정리 따로 할 건 없고요.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이 값은 0 수렴이죠. 그럼 전체 값은 당연히 1 수렴일 텐데 1에서의 좌극한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함수에서는 1에서의 좌극한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이에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또한 당연히 1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26번 문제. 자, 극한 활용 파트 문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사각형 ABCD를 RQ를 접는 선으로 하여 꼭지점 B가 AD 위에 있는 점 P에 오도록 접었다. 그럼 그때 AP 길이가 X, 그때 PRQ의 넓이를 SX라고 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당연히 PRQ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넓이는 x에 대한 함수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a라고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요 부분의 길이는
1에서 a만큼 뺀 거죠. 그래서 1-a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길이 또한 여기 있는 BR 길이하고 그 다음에 PR 길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A 1-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식이 한 개 나오네요.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1-A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X제곱. 그래서 A제곱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는 1-X제곱. 그래서 우리는 A 값을 2분의 1-X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이번에는 닮은 비를 이용할 텐데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제 PQ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Q에서 이렇게 수선을 한 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잡았다면은 동그라미 플러스 X는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당연히 요 각도도 X, 요 각도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길이는 1. 그러면은 삼각형 ARP하고 그 다음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 쓰시게 되면은 1대 X점. 우리는 PQ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Q 길이 대 빗변이므로 1-A.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 곱하기 PQ는 1-A가 되겠죠. 근데 A 값은 아까 앞에서 구했던 2분의 1 빼기 X제곱이므로 1 빼기 X제곱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2 빼기 그럼 2분의 1 플러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Q 길이는 양변을 X로 나누었기 때문에 2X분의 1 플러스 X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길이를 다 구했으므로 이제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그러면 1-A이므로 1-A 값은 1 빼기 2분의 1 빼기 X제곱이므로 2분의 1 플러스 X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X제곱 곱하기 높이가 바로 PQ 길이 요 값이죠. 그래서 2X분의 1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이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8X분의 1 플러스 X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곱하기 S, X는 요 식에다가 X를 곱했으므로 리미트 8분의 1 플러스 X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0 대입했으므로 1수렴, 그 전체는 8분의 1수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p, t,t제곱에 대하여 x축 위에 있는 점 q, y축 위에 있는 점을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럼 우선은 p점의 좌표값이 문제에서 t,t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PO 길이와 그 다음에 PQ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서로 같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내렸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을 요 밑에다가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요 값은 t죠. 자, 근데 어차피 요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Q의 좌표값은 2t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 POQ 넓이를 ST라고 했죠.
그래서 st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t죠. 그래서 2t 곱하기 높이는 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t제곱. 그래서 st는 t 세제곱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tt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RO 길이와 그 다음에 RP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 길이와 그 다음에 RP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선생님이 R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을 한 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O하고 P의 가운데 점이 생기겠죠. 그럼 요 점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M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원점과 P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T, 2분의 T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RO 길이를 밑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높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요 길이는 문제에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요 길이는 바로 t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RO 길이가 필요한데 RO 길이는 결국 요 m을 지나는 요 직선의 y절편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요 직선은 직선 OP와 수직이죠. 그래서 우선은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OP의 기울기는 t, t제곱 0,0 그래서 t 빼기 0분의 t제곱 빼기 0 해서 t가 되죠. 그럼 당연히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주어진 기울기의 역수의 부호는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 지나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m점 구해놨죠. 그래서 2분의 t, 2분의 t 제곱으로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직선 방향식 세우시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t분의 1 그래서 x 빼기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 제곱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y절편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y절편은 x값이 0일 때 y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 0 대입했으므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t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하려고 했었던 요 r점의 좌표값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t제곱이므로 당연히 밑변 길이도 똑같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t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tt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t제곱 곱하기 높이는 t.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t 플러스 4분의 t 세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 값과 tt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극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t분의 tt 빼기 st.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분의 t 뺐으므로 마이너스 4분의 3t 세제곱. 그래서 t로 약분되므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1 빼기 4분의 3 t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대입했으므로 수렴하는 극한값은 4분의 1에 수렴한다고 적을 수 있겠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28번 문제.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하고 B점이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P하고 Q점이 AP 길이하고 그 다음에 BQ 길이가 서로 같다를 만족시키면서 각각 점 A, 점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두 직선 PQ와 AB의 교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우선은 조건식이 한 개 나오죠. 그래서 AP 길이와 그 다음에 BQ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AP 길이, 그러면 P점의 좌표값은 P, 0이죠. Q점의 좌표값은 0, Q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 길이는 P 빼기 1 같다. 그 다음에 BQ 길이는 2 빼기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식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3이라는 PQ에 대한 관계식이 한 개 나오고요.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되는 거는 직선 PQ와 직선 AB의 교점이겠죠. 그 당연히 직선 AB와 그 다음에 직선 PQ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AB부터, 자, 그러면 두 점을 이미 알죠. 그래서 기울기 구해주시게 되면은 1-0분의 0-2에서 기울기는 -2가 될 거고요. y절편도 당연히 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2. 자, 그러면 직선 PQ점 마찬가지로 기울기 구해주시게 되면은 P, 0, 그럼 P 빼기 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Q.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P분의 Q로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y절편 값은 Q점. 그래서 직선 PQ는 y는 마이너스 P분의 Q, X하고 플러스 Q.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갖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는 같다. 마이너스 P분의 QX 플러스 Q.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교점의 X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P분의 Q-2x Q-2. 그래서 통분시켜 주시게 되면은 P분의 Q-2px Q-2. 그래서 x는 양변을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Q-2p 분의 p 곱하기 Q-2. 자, 그럼 선생님이 문자를 p로 통일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위에서 구했던 관계식에서 우리는 Q값 대신에 3-p를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는 Q 대신에 전부 다 3-p로. 그래서 분모는 3-3p. 여기도 P 곱하기 3-p니까는 1 빼기 P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적어주시게 되면 3분의 P가 바로 교점의 X좌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 3분의 P. 자, 그럼 당연히 교점의 Y좌표는 3분의 P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P를 대입했으므로 교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P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는 P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는 문제에서 P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죠. 그래서 P가 1에 가까워질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으로 표시해 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P 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정확하게는 1 플러스겠죠. 그럼 그때 교점의 X좌표는 3분의 1에 수렴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P 값이 1에서의 우극한, 그럼 교점의 Y좌표는 1 대입했으므로 3분의 4에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교점의 좌표값은 3분의 1, 3분의 4가 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9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원이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직선 pq와 x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럼 그때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r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우선은 요 원의 반지름 길이는 문제에서 r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r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3이므로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Q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한 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선생님이 요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를 A라고 두도록 할게요. 요 점은 편의상 H라고 조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요 길이는 전체 길이 3에서 A만큼 뺐기 때문에 3-A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한 개 나오겠습니다. 뭐냐면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선생님이 QH의 제곱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R제곱 빼기 A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는 QH제곱은 3제곱 빼기 3-A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제곱은 9 빼기 3-A의 제곱.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R제곱 빼기 A제곱 9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A 값은 6분의 R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R점의 X좌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를 또 모르죠. 그래서 요만큼 길이를 선생님이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B 값이 R점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 길이도 그러면 이 길이는 전체 B에서 A 길이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는 B-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뭘로 할 거냐면은 닮은 B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B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QH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QH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요 식에다가 A에다가 방금 구한 6분의 R제곱을 대입해서 루트만 씌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R제곱 빼기 36분의 R 4제곱. 그래서 식좀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R은 밖으로 나올 거고요. 루트. 그러면은 1 빼기 36분의 R제곱이 돼서 통분시킨 후 그러면 36분의 36 그러면은 6분의 R 곱하기 루트 36 빼기 R제곱으로 QH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닮은 B를 쓰겠습니다. 닮은 B.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PO 그 다음에 QH는 B 대 B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PO 길이는 R, QH 길이는 6분의 R 곱하기 루트 36 빼기 R 제곱. 그러면은 R 값은 한번 약분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B 대 B-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항, 외항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B-A는 이렇게 곱했으니까는 6분의 B 곱하기 루트 36 빼기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 대신에는 이제 6분의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 대신에 6분의 R 제곱은 6분의 B 곱하기 루트 36 빼기 R 제곱.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서
6b-r 제곱은 b 곱하기 루트 36 빼기 r 제곱이 되죠. 그래서 넘겨서 b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쪽에다 조금 적을게요. 6b 빼기 6루트 b죠. b 루트 36 빼기 r 제곱은 마이너스 r 제곱 이항시켰으므로 r 제곱. 그래서 b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b 곱하기 6 빼기 루트 36 빼기 r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결국 b 값은 6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r 제곱분의 r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b 값이 뭐였었죠? r 점에 r의 x 좌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x 좌표 값에 0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r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그때 b죠. b의 r의 x좌표. 그래서 6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r 제곱분의 r 제곱의 극한값.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제곱 빼기 제곱이므로 분모에는 r 제곱만 남습니다. 분자에는 r 제곱 곱하기 6 플러스 루트 36 빼기 r 제곱. 당연히 r 제곱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r에다가 0 대입했으므로 6 플러스 6. 그래서 12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30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두 함수, 절대값이 있는 2차 함수죠. 그래서 p-3,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함수 y는 fx 또는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x가 3보다 클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ha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ha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극한값이 6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뒤에 만약에 1이 없었다면 절대값 x제곱 빼기 1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 기형이었겠죠. 근데 1만큼 평행이 이동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을 지나면서 여기서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요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당연히 0 대입해주게 되면은 요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y는 fx 그래프.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도 그려야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원래 절대값이었으면은 요런 그래프 기형이었을 텐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거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므로 얘도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조금 부족하긴 하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마이너스 3,0을 지나면서 요점이 P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함수 y는 fx 또는 y는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직선이 요즘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는 0개죠. 자, 그럼 언제 한 개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요 1,1이라는 점을 딱 지날 때 교점이 한 개로 바뀌겠습니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요 음수 쪽에서도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에 교점이 한 개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값은 요 직선이 1,1을 지날 때죠. 그 다음에 요 점이 1,-1을 지날 때입니다. 그럼 그때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자, 그래서 요 기울기 구해주시게 되면은 1,1과 그 다음에 -3,0을 지난 직선이므로 기울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는 -4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1,1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해서는 요 순간을 지나는 순간부터 해서는 교점이 이제 두 개로 바뀌겠죠. 여기 하나, 둘,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두 개를 유지하냐면은 또 당연히 요점 1,-1,1을 지나는 순간까지겠죠.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점이 두 개였지만은 -1,-1을 딱 지나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또 기준은 당연히 -1,1을 지날 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울기 구해주시게 되면은 기울기 -1,1과 -3,0을 지날 때이므로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1,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일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당연히 요 점이, 요 직선이 요 2차 함수 이렇게 접할 때까지겠죠. 됐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점 되고 요 점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접할 때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되는 거는 접할 때의 또 기울기겠죠. 자, 그래서 그냥 실제로 구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어차피 구해줘야 되는 거는 요 극한값이 합이 6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요 기울기를 그냥 대략적으로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울기 알파일 때를 벗어나면서부터 해서는 교점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래프 계속 그려져 있겠죠. 위쪽으로. 그럼 저 끝에서도 한 개 더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알파를 지나는 순간부터 해서는 교점 개수는 하나, 그 다음에 저 끝에도 그래프 계속 그려져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선생님이 구한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자, 기울기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 HA 값은 0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A 값이 플러스 4분의 1이었다면 교점 개수는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HA 값은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a 값이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던지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은 요 사이를 의미하죠. 요 사이. 그때의 h 교점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지나니까 하나, 둘. 여기도 요렇게 지나니까 하나, 둘. 그래서 두 개. 조금 복잡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 값이 2분의 1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은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HA 값은 3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약에 A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 알파라고 뒀었죠.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알파보다 클 때는 그때는 교점 개수가 요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HA 값은 4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약에 기울기 A 값이 알파 또는 기울기 A 값이 마이너스 알파였다면 그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값이 알파보다 크던지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을 때는 하나 저 위에서 2개 나오죠. 그래서 HA 교점 개수는 2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또 그래프 HA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사이에서는 0개였죠. 그래서 0.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4분의 1일 때는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 또는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는 2개였습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교점 개수는 3개였죠. 아이고. 그 다음에 A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알파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알파보다 마이너스 알파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교점 개수는 4개였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일 때 또는 마이너스 알파일 때는 3이죠. 아, 마지막이 아니군요. 자, 여기 3, 여기도 3.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을 때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HA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요식을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서의 우극한과 K에서의 자극한의 합이 6이 되는 그때의 실수 K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에서 좌극한 구해주게 되면 2, 우극한은 4죠.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6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당연히 알파일 때 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때도 r-2분의 1에서의 좌극하는 4, 우극하는 2점, 또 합치면은 6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2분의 1일 때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개수는 총 4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면서 결정 개수, 실수 K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131번 문제. 다음은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y는 fx 그래프의 일부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 식부터 먼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만 놔두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우선은 fx는 f x 빼기 5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또는 선생님 여기는 x값 대신에 여기는 x값에다가 x 플러스 5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fx는 x값 대신에 x 플러스 5로 바뀌었으므로 fx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로 해석해 주시게 되면은 fx 그래프는 원래 있던 fx 그래프를 x축으로 5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해서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그러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요 점이 요 새까만 점이 요 위에 이렇게 찍힐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도 똑같이 x축으로 5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값은 6이겠죠. 그래서 그래프 일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비어있는 곳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식으로 해석해 주시게 되면은 fx는 원래 있던 f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이라는 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이동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는 요 점에 찍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 그래프 기형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 식을 해석해서 그래프의 나머지 바깥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 후에 이제 밑에 있는 요 식을 이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우선은 요거부터 볼게요. x가 1에서의 좌극한 f x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를 선생님이 a로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a는 x가 1에서의 좌극한이죠. 그래서 3에서의 좌극한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fa 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f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선생님이 b로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b값은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fb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은 나왔죠.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수렴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2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값은
마이너스 2에 수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3에서의 자극한 fa 값이 결국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잘 안 보여서 다시 쓸게요. 이 값은 마이너스 1 수렴. 근데 2에 수렴해야 되므로 앞에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2에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2에 수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리미트 3의 사이 자극한 fx 값은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식부터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 fx 빼기 1. 자, 그럼 선생님이 x 빼기 1을 c로 치환시킬게요. 자, 그 리미트 c는 x에다가 2 플러스죠. 그래서 1에서의 우극한으로 바뀌겠습니다. fc.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식이죠.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 그럼 f x제곱. 그래서 이번에는 x제곱을 d로 치환시키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d는 4에서의 우극한으로 바뀌죠. 그래서 fd. 자, 근데 4에서의 우극한은 2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식의 극한값이 2였으므로 당연히 뒤에 있는 이 식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만 마이너스 2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1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가 1에서의 우극한일 때 f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2번 문제.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이 fx의 x는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이 3분의 1이죠. 자, 그럼 당연히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fx 이 값은 최고차 계수 비교, 그래서 a분의 1 수렴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3분의 1이므로 당연히 a 값은 3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자, 절대값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분의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근데 이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자, 그럼 그 말인즉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6수렴이죠. 자, 근데 수렴하는 값이 아니고 무한대로 나왔다는 거는 분모가 0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0분의 상수꼴이 된 겁니다. C값은 0이 아닌,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은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그때의 근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요식한 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5에 가까워질 때 또 절대값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분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절대값 이 값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5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25 빼기 15 그래서 10 플러스 2니까는 12에 수렴하죠. 그래서 분자는 어떤 0 아닌 상수값 수렴인데 문제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됐다는 것은 분모가 0에 수렴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분모가 또 0이 되는 x값이 5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근으로 마이너스 1과 5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식정리 유식이 되면은 3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진다. 아니면은 그냥 대입해서 연립해서 bc를 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2, c값은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므로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3번 문제. 최고차 계수가 2인 두 3차 함수 fx, d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g 4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가조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 3값은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gx는 최고차 계수가 2이므로 2 곱하기 x-3을 인수로 가지고 뒤에는 또 다른 2차 함수 qx라고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나조건에서 자, 첫 번째 g3이 0이 된다고 했으므로 선생님은 n값이 3일 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gx분의 fx 그 값이 0이라는 값에 수렴하죠. 자, 그럼 분명히 분모가 0이긴데 수렴이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f 3값도 0이다. 그래서 당연히 fx도 2 곱하기 x 빼기 3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뒤에는 px 이 값도 2차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건 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러면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은 이렇게 2 곱하기 x 빼기 3 약분되죠. 남아있는 식만 적게 되면은 qx분의 px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 값이 0 수렴이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자의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p 3값이 또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px도 3을 인수로 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게 되면은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뒤에는 x 빼기 알파 1차 함수 그냥 바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자, n값이 이번에는 2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또 x가 2에 가까워질 때 gx분의 fx는 n값에다가 2 대입했으므로 또 0 수렴이죠. 자, 그럼 또 0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2 대입했었을 때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요 식의 알파 값은 결국 2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2 곱하기 x 빼기 3 제곱 x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우리는 gx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n값이 1일 때 자, 그럼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러면 gx분의 fx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또 2 곱하기 x 빼기 3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만 적게 되면은 qx분의 x 빼기 3 x 빼기 2 그러면 n값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이 값은 빼기 1 빼기 2 그래서 2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1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분자가 2 수렴이죠. 근데 2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는 1 수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모 q1 값이 1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에는 n값이 4일 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또 마찬가지로 qx분의 x 빼기 3 x 빼기 2 그래서 n값에 4를 대입했으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 수렴입니다. 자, 그럼 또 분자에 4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1 곱하기 2니까 또 2 수렴이죠.
그러면 2에 수렴하려면 또 분모는 1 수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Q 사값은 1이다. 자, 그럼 당연히 얘는 QX는 2차죠. 그래서 QX 값을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었다면 1 넣었을 때 1 돼야 되므로 Q1 값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값은 1. 그래서 그냥 연립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Q 사값도 1이죠. 그래서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1. 그래서 4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3A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5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GX 값은 2 곱하기 X 빼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QX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 사값은 4 대입했으므로 2 곱하기 16 빼기 20 플러스 5. 그러면은 1이죠. 그래서 G 사값은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네, 134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반원에 내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우선 관계식이 한 게 필요하죠. 자, 그럼 우선은 이 원이 작은 원이 요 반원에 내접해 있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요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피타고라 써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b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식이 한 개 나오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 값은 결국에는 이 큰 반원의 반지름 길이와 똑같으므로 큰 반원의 반지름 길이는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그래서 b제곱 약분되고 a제곱 빼기 a제곱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넘겼으므로 2b는 1 빼기 a제곱. 그래서 b값은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a 1 빼기 a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여기 b에다가 대입해서 그냥 극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활용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관계식을 한 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될 거고 남은 식 써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a. 그래서 a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135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과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A, O, B가 있다. 두 선분 OA, OB 연장선 위에 있는 각각 X, 길이가 X인 두 점 A-, B-를 잡고 A-, B-의 중점 P, 요 점이죠. 그 다음에 직선 A-, B-하고 평행하고 호 AB에 접하는 직선이 두 선분 OA-, OB-하고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리는 삼각형 PQR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는 간단하네요. 자, 선생님이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중점이므로 얘는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각도는 30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비를 조금 이용하겠습니다. 30도, 90도, 60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1대2 대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은 요 길이부터
자, 그럼 이 길이가 지금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댐 P5 길이는 2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시게 되면 P5 길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부채꼴이죠. 그럼 여기 접했으므로 요 길이는 1. 선생님이 요 좌표를 h라고 둘게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제 높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h 길이는 방금 구한 p5 길이에서 여기에서 1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높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QH 길이, 그래서 QH 대 1은 1대 루트 3이죠. QH 길이 대 이만큼이죠. 그죠? 1.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QH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므로 3분의 루트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3.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 fx는 3분의 루트 3 곱하기 높이 곱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1 빼기 3분의 루트 3. 정리해 주시게 되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루트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근데 어차피 x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fx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루트 3. 그래서 뭐 최고차 개수 비교해서 2분의 1 수렴, 이렇게 바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